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거 이어서 10번까지 했었는데 11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깝네.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모니터에 가까이 가게 돼요. 자, 11번 문제는 말이죠. 무슨 문제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순서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2하고 p, 마이너스 3분의 1p 두 개 모두 1차 방정식 요것의 해이다. p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미지수가 p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미지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요 p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 1차 방정식 안에 a도 있어요. a도. 자, 이럴 때는 a 값을 먼저 구하고서 그 다음에 p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a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순서상 얘가 해라는 얘기니까 해가 주어지면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다. 방정식에 대입하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A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걸 먼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 그래서 요 순서쌍을 대입하면 되겠죠. 순서쌍이라는 것은 X가 먼저 Y가 나중. 그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A에 요식을 쓰는 겁니다. A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괄호 쓰고 대입하고요. 자, 2에 Y자리에다가는 곱하기 Y자리에다가는 2를 써야죠. 자, 이렇게 해서 5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4는 5가 되니까 A가 이쪽으로 가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 A 값을 찾았어요. 또 A-1을 답에다 팅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저 식의 A의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해야 될 P가 있는 요 순서쌍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건 X, 뒤에 있는 건 Y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자리에 P인데 P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2에 Y자리에 또 마이너스 3분의 1P를 대입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대입하고 5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분의 2P, 마이너스 3분의 2P, 5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할 수 있죠? 이거 곱셈입니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분수처럼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P. 여기다 3 곱하면 분모가 사라지죠? 2P. 그리고 여기다가도 곱해야지. 3, 5, 15.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5P는 15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11번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2번을 봐야 되겠네요. 12번으로 왔습니다. 12번. 다음 연립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 y는 3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해가 주어지면 방정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이 해가 이 방정식의 해인지 1번 방정식의 해인지 2번 방정식의 해인지 모르니까 대입해서 참이 되나 안 되나 보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3 대입하면 얘는 되네요. 그죠? 요 위에 거는 돼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죠? 여기에는 대입하니까 안 됩니다. 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3인데 그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되네요. 그죠? 이게 처음에 건 다 되겠지 뭐.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에다 3 집어넣으면 6에다 2니까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라고 썼어요. 얘 안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0이네요. 아, 여기는 안 되네요. 여기는 얘가 틀렸어요, 벌써. 자, 그럼 두 번째 걸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3 집어넣으면 이 3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되죠. 그죠? 자,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되네요. 요게 되네요. 자, 요놈이 바로 그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것까지 해봐야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3 집어넣으면 이거는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되는데 마이너스 5라고 쓰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이 밑에 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12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문제를 읽어보면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연립방정식 여기에 x 플러스 5y는 6이랑 ax 마이너스 y는 10이랑 두 개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y의 값이 2다라는 겁니다. 해 중에서 x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 중에서 해는 x와 y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이게 해란 말이야. 그 중에서 y만 알려준 거야. y의 해가 2일 때 x의 해는 얼마고 미지수 a는 얼마일까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 y의 값이 2란 얘기는 y 이퀄 2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를 마저 찾으려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자, 이 두 번째 있는 요 식에는 지금 여기 미지수 a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하면 안 돼요. 요쪽 식에다가 먼저 얘를 숑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5 곱하기 y 자리에 2를 대입하죠. 자, 여러분들은 저렇게 곱셈 기호를 쓸 필요 없어요. 요 기호를 여러분들은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 5, 1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x는 6, 요게 10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인데 y는 이미 알려줬죠? y는 2라는 걸 알려줬죠? 자, 요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 두 번째 있는 요 a 있는 요 식에다가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4, 음수니까 괄호 쓰고 마이너스 y자리에 2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a 이퀄 요놈이 이항하면 여기 플러스 4가 4가 아니고 뭡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2가 되니까 1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3번 답은 마이너스 3이다. a 미지수 a의 값을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죠.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문제를 보죠.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똑같네요. 자, 여기 요렇게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 a가 여기 이 속에도 또 있어요. 자, 그래 x가 1이고 x는 1이라고 알려줬는데 y의 해는 안 알려줬죠.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여기 y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 대입하면 a, b를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미지수 없는 식이 어느 겁니까? 요놈이잖아요. 요놈. 그죠? 미지수 없는 식이 요놈이니까 이 해 x와 y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첫 번째 식에다가. 자, 그럼 2 곱하기 x자리에 1 플러스 3 곱하기 y자리에 b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놈이 8이다. 그러면 3b는 여기 8에다가 요게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니까 이거 6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b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b는 2. 자, 그럼 b가 2니까 요 해의 값이 해가 x는 1이고 y는 2다. 이렇게 해를 제대로 된 해를 찾을 수 있죠. 여기 b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자, 요게 제대로 된 해입니다. 이 해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5 곱하기 x자리에 1 똑같습니다. a의 b자리, y자리에 b자리가 아니고 y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곱셈기호 곱하기. 자, 요놈이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플러스 2a는 3이니까 2a는 이 5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죠. 조그맣게 쓴 거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아,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를 찾아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니까 요 값은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됐고요. 15번. 자, 15번 왔습니다. 15번. 자, 15번은요.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있는 식은 예쁘게 잘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 있는 식은 여기 괄호가 있네요. 그죠? 자, 이 두 번째 있는 식을 먼저 적어 봅시다. 자, 여기 요거를 저기 위에 1번이라고 그러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되는데 2번 식에서
2번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4x 마이너스 요 분배 법칙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동류항이죠?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3번식이 됐습니다. 자, 이 2번식을 고쳐서 3번식을 만들었으니까 2번식하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있는 1번식, 요놈이랑 그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x를 소거할까요? y를 소거할까요? 뭐 x를 소거해도 되고 y를 소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1번식을 여기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2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8. 자, 우리는 x를 소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x 앞에 1이니까 여기 3번식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x 이렇게 같아지니까 플러스 2, 3은 6y. 자,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다가 2를 안 곱하면 안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버리면 x는 사라지고, 그죠? 자, 9y에서 6y를 빼니까 3y가 됩니다. 자, 여기도 빼야 돼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8에서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되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6이야. 이런 거 암산 또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아, 그래서 y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았고요. y를 찾았는데 이제 x를 찾으면 되겠죠. 자, x는 여기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에다가. 요 식에 가져와 봅시다. x 플러스 3의 y 자리에 마이너스 2. 음수니까 괄호 쓰고 대입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 이퀄 마이너스 1. 자, 넘어가니까 x는 이 마이너스 6이 요리 넘어오면 뭐가 돼요? 플러스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5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풀라고 해서 xy를 찾아야 되니까 x는 5고 y는 마이너스 2다. 이제 이렇게 해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순서상으로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5번을 마치고요. 16번 보자고요. 자, 16번 연립방정식. 얘도 똑같이 연립방정식을 풀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소수, 개수가 소수. 또 여기는 뭐 분수도 있죠. 그죠? 분수.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볼까요? 자, 요 놈은 1번식이고, 요 놈은 2번식이라고 해봅시다. 1번식에 1번식에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곱하기 10을 하면 2x 마이너스 3y 이퀄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식. 자, 2번식에서 자, 2번식에서 보면은 2번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번식에다가 곱하기 6을 해야 되겠네요. 곱하기 6. 자, 3분의 있고 여기 분모 3이 있고 여기 분모 2가 있으니까 최소공배수 6이죠. 그죠? 6을 곱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다 6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2가 남죠? 2에 괄호하고 x 마이너스 y. 자, 여기 분수의 요 짝대기가 괄호의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6을 곱해야 돼요. 6을. 자, 이렇게 양변에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6을 곱해주면 이렇게 하면서 3y가 되겠네요. 그죠? 3y. 자, 그러고 놓고 보니까 또 2번식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죠? 괄호가 있어요. 자,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3y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고 6은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x 자, 3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y가 되니까 총 마이너스 5y가 되네요. 자, 그리고 6은 갈 거니까 안 쓴 거예요. 이 플러스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얻었어요. 자, 이 식과 이 식. 그죠?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하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요 식을 요리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2x-3y는 6하고 2x-5y는 -6.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이미 2x는 같아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빼버리면 2x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 3y에서 -3y에서 -5y를 빼면 플러스 2y가 돼요. 부호 조심하고. 자, 6에서 -6을 빼면 그것도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아, 그래서 y는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y6을 아무데나 대입하기 편한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요 식이 편할 것 같아요. 요 식에다가 자, 2에 x 마이너스 3에 y 자리에 6 대입하고 6. 그럼 2x 마이너스 36 18 이퀄 6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2x는 여기 마이너스 18이 넘어오면 플러스 18이 되니까 24네요. 그죠? 아, 그래서 x는 12가 됩니다. 끝자락에 겨우 써졌어. 자, 그래서 요 놈을 풀면 x는 12고 y는 6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해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왔습니다. 17번. 17번 연립방정식이 있네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식이네요. 해가 이 방정식의 해와도 같대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지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먼저 푼 다음에 그 해를 이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여기 미지수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위에 걸 먼저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요 놈이 대입법으로 풀면 편하겠죠? y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얘를 이 위에 식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y 자리에 x-5 이렇게 식을 대입해주고 1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로 없다고 보면 4x 마이너스 5는 11이 되니까 4x는 16이네요. 그죠? 그러면 x는 4, 4, 16이니까 x는 4야. 자, 이 x4를 여기 y는 x에다 4 집어넣으면 4-5라는 식이 되니까 y는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x와 y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x는 4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이제 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해가 요것의 해와도 같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2분의 1에 a에다가 x자리에 곱하기 4. 그죠? 자, 플러스 y자리에 마이너스 1. 음수는 항상 마이너스 괄호 쓰고 대입하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면 2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2a는 요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양배를 나눠주니까. 그죠? 요 놈이 답이 돼.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이제 18, 19, 20 이제 뒤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요.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개에 1,500원. 이건 물건 값이네요. 그죠? 물건 값은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인데, 자, 한 개에 1,500원인 빵과 또 한 개에 1,200원인 음료수, 빵과 음료수를 합해서 18개를 샀대요. 그리고 24,000원을 지불했다. 이때 빵과 음료수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빵과 음료수의 개수인데 빵의 개수를 x, 음료수의 개수를 y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식이 됩니까? x랑 y랑 빵의 개수랑 y의 개수랑 합쳐서 18개를 샀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값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겠죠. 빵 x개에 빵 하나에 1,500원이니까 빵 값을 얼마냐 하면 1,500 곱하기 x입니다. 이게 빵 값이에요. 그리고 음료수 값 1,200원짜리 y개 이렇게 샀죠. 자, 이게 값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24,000원을 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식은 이렇게 세웠고 이 두 번째 식이 너무 크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두 개씩은 일단 약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3으로도 약분되네요. 일단 먼저 그거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요. 동그라미 두 개씩 지워내면
15x 플러스 12y는 24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으로 나누세요. 다시 3으로 나누면 3, 5, 15, 5x, 3, 4, 12, 4y, 3, 8에 24, 8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식을 바꿨으니까 이렇게 됐고 요 식이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자, 저 위에 식에다가 4를 곱해 봅시다. 자, 이 1번 식에다가 4를 곱한 식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4를 곱하면 뭘 소구하겠다는 뜻이야? 4y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y를 소구하겠다는 뜻이죠. 자, 4x 플러스 4y는 4, 8에 32, 7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뺍니다.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사라지고, 자, 여기 x는 8 이렇게 되네요. x는 8. 그럼 x가 8이면 더해서 18이니까 y는 1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빵값이 x였으니까 그러니까 빵은 몇 개 샀느냐? 빵은 8개 샀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몇 개 샀느냐? 음료수는 10병을 샀다. 10개를 샀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또 이것도 줄였다고 또 음이라고만 썼다고 또 댓글 이상하게 달지 마시고 다 적으면 말보다 글이 느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19번 왔습니다. 19번. 자, 19번은 서술형이래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를 봅시다. 1차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이. 부등식이 이렇게 이것을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됐대.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가 여기 빗금친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빗금친 부분에 이 빗금친 어두운 부분 이 부분에서 x가 튀어나옵니다. 이 x는 여기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요거 1 있죠. 그죠? 1보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작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는은 쓰면 안 됩니다. 여기가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는을 쓰는 거지만 자, 결국은 이 부등식을 풀면 x는 1보다 작다라는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a와 b는 숫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풀어서 이제 비교하면 되죠. 그죠?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풀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5x-3 a-bx 내가 풀 때 어떻게 합니까? x끼리 모아야 되겠죠. 그죠? 자, x끼리 모아야 되니까 1이 보내겠습니다. 5x 플러스 bx 자, 그리고 a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보내면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로 묶어야 되죠. 5 플러스 b에 x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5 플러스 b로 나누어줘야 되는데요. 양변을 5 플러스 b로 나눠야 돼요. 5 플러스 b로 나눠야 되는데 5 플러스 b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알려준 답이 얘고 요거도 내가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뜻이니까 5 플러스 b는 0보다 큰 수입니다. 문제에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5 플러스 b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면서 5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 됐습니다. 자, 근데 내가 푼 답하고 문제에서 알려준 요 답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이미 똑같다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5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3 요 놈이 1과 같으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b-a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a와 b의 미지수가 이게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연립해서 a, b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b-a를 구하라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지수 a, b의 값을 알려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이럴 때 뭐라 그럴까? 난감하죠. 그죠? 이럴 때 난감해.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 그러면 일단은 분수식이니까 요 놈을 이쪽에다 곱해줘 볼게요. 양변에 5 플러스 b를 곱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 곱해주면 5 플러스 b가 요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b-a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창의적인 사람들은 야, 이거 식이 모자라니까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b-a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넘기고 5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요. 이쪽 좌변은 b, 원래 있던 b에다가 이 a가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돼서 b-a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요쪽은 뭐가 있었어요? 3이 있었죠, 3이. 자, 그러니까 요쪽은 뭐가 있었습니까? 3에다가 이 5가 넘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죠? 아, 그래서 b-a의 값이 요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b-a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국가의 정책이 약간 코미디가 돼버렸죠. 그죠? 국가의 정책이 약간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서술형의 비율을 높이고 선생님들이 내신 성적을 단순히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나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평가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걸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생기부에 적어서 대학 갈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2015년에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수시의 비율을 다시 줄이고 정시의 비율을 다시 늘리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죠. 그러면 정시를 늘린다는 얘기는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수능은 서술형은 없거든. 주관식은 있어요. 주관식은 있지만 서술형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다시 또 퇴색이 되는 거죠. 그 정책을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자, 진호는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가고 올 때는 같은 길을 써 있네요. 같은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총 1시간 30분 이내에 되돌아오려고 한다. 최대 몇 킬로 지점 떨어진 지역까지 갔다 올 수 있는가? 그럼 여기는 최대 X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간다고 하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위에다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 출발점이 있고 여기는 스타트,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피니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는 X라고 하겠다. 여기 거리를 나타내는 요 선분 위에다가 X를 쓰세요. 자, 갔다가 되돌아오는 건데, 그냥 되돌아오면 오는 길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도 다시 또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가는 거고 여기는 돌아오는 거예요. 갈 때는 시속 4로 가고 올 때는 시속 5로 와서 거리가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 1시간 30분. 자, 여기 뭐가 있으면 이 마우스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1시간 30분 이내로 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원래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x. 이 그림 속에 식이 있다고 그랬죠? 4분의 x. 갔다 오는 거 합친 거니까 여기는 5분의 x. 그죠? 5분의 x. 그림 속에 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1시간 30분인데 이게 시속이기 때문에 이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1.5시간. 이거보다 이내. 이게 걸리는 시간이고 이게 기준이 되는 시간이니까 이것보다 더 작거나 같게 해서 돌아오라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내에 돌아와야 되므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자, 부등식이니까 곱하기 4, 5, 20을 곱합시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수가 있으니까 10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다시 2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을 곱하면 5x 플러스 4y, 그리고 y가 아니지. y가 아니고 4x죠. 그죠? 4x. 그리고 작거나 같다. 여기다 20을 곱하면 10부터 곱하면 15가 되고 다시 2를 곱하면 30이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9x는 작거나 같다 30보다. 따라서 x는 9분의 30. 그죠? 9분의 30이니까 요게 9분의 30이면 약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10
킬로미터 이내, 그죠? 이내인 거리를 가야 되고, 최대 3분의 10km,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아와서 3분의 10km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을 보죠. 21번. 자,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자, 요 연립방정식. A가 위에 있네요, 이번에는. 아까는 밑에 있었는데. Y의 값이 X의 값의 2배일 때, 야, 아까는 Y가 얼마다 이렇게 딱 알려줬는데, Y와 X의 관계식을 알려줬네요, 관계식을.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미지수 A의 값을 구하는데, Y의 값이 X의 값의 2배다 그랬어요. Y의 값은 X의 값의 2배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2배이다 라는 얘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방정식 할 때 나오죠. A는 B이다 그러면 A랑 B랑 같다는 거예요. Y는 X의 값의 2배이다 라는 얘기는 X의 2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요 식에는 여기 미지수 A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있는 요 식에는 미지수 A가 없으니까 요 식과 요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요 식을 정리해보면 Y는 2X이기 때문에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자고요. X 마이너스 2에 저 Y 자리에 2X를 대입하는 거죠. 자, 음수를 대입할 때도 괄호를 쓰지만 식을 대입할 때도 괄호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 자, 여기는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4X. 그죠? 자, 이렇게 되고 1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X 이퀄 12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자, 이 X의 값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훨씬 더 Y의 값을 편하게 구할 수 있죠? 2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결국은 Y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X와 Y를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이제 요 처음에 있는 이 세 번째 식, 요 식에다가 X, Y를 대입해주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단계 대입해 보겠습니다. 3X 마이너스 AY는 4라는 식에다가 이것에 서술형, 갑자기 서술형으로 쓴다.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8을 대입한다. 이 얘기예요. 대입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3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에 Y자리에 마이너스 8. 자, 요렇게 곱셈, 요렇게 대입하면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8A는 4. 그럼 8A는 16이 되네요. 그죠? 이게 12가 넘어가면 여기 플러스 16이 되니까, 12가 되니까 합쳐서 16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8A는 16이 되는 거니까 A는 2다. 이렇게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아요.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근데 요런 거 문제집 같은데 되게 많죠. 그죠? 서윤이와 우석이가 여기 서윤이, 우석이 이렇게 있네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그죠?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딱 해서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그 대신에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 그 3계단씩 차이 나겠네. 그치? 자, 그 결과, 다 한 결과 처음의 위치보다 서윤이는 3계단을 더 올라가 있고 우석이는 9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전체 횟수를 구하여라. 자, 비긴 경우는 없다. 비기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지? 비긴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전체 한 횟수. 자, 전체 한 횟수를 미지수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윤이와 우석이가 누가 얼마나 이겼는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여기다가 서윤이. 어이구, 왜 이거 빨간색이야. 서윤이 죽었어. 빨간색 쓰면 안 되는데. 서윤이와 우석이 이렇게 있네. 그죠? 서윤이와 우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긴 숫자와 진 숫자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윤이가 X번 이기고
Y번 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대신에 그러면 서윤이가 진 게 우석이가 이긴 거잖아요. 우석이는 Y번 이기고 X번 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계단 올라간 식을 세우면 돼. X번 이겼을 때는 두 계단씩 올라가니까 2X 플러스 2X, Y번 졌을 때는 한 계단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Y. 자, 요것을 합친 것이 결국은 서윤이는 처음보다 3계단을 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우석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석이는 2y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9계단을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석이는 9계단. 자, 이게 식이 세워진 겁니다. 식이 좀 볼품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x 마이너스 y는 3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9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xy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체 횟수, 즉 x 플러스 y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x 플러스 y가 얼마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 플러스 y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x 구하고 y를 구했지. 그지? 얘는 공교롭게 희한하게도 x 플러스 y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샤라락 더해버리면요. 2x에서 1x, x를 빼주면 x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y에다가 2y를 더하면 y가 돼요. 이 둘을 더한 식이 바로 얼마냐면 12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12번 총 한 횟수가 1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서 푸냐,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이 x 앞에 있는 요 개수와 연립방정식에 이렇게 y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뭐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 y 앞에 있는 놈은 요렇게 하자. 자, x 앞에 있는 이 수가 똑같아. 여기 x 앞에 있는 이 수와 여기 y 앞에 있는 이 수가 요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같을 때, 자, x에 있는 숫자가 여기가 있고 y에 있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두 식을 한꺼번에 더해버리면 x 플러스 y를 한꺼번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연립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x 앞에 있는 수 2와 여기 y 앞에 있는 요 2가 같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y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1과 여기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서로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크로스로. 그지? 이렇게 같을 때는 두 식을 더해버리면 x 플러스 y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전체 횟수라는 게 x 플러스 y라는 거를 감지하고 있어야지.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반성적 사고예요.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x, y를 한꺼번에 구합니다. x 플러스 y를 바로 구해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해서 그 x, y를 더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 하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절약되죠. 그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더 절약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를 알면 훨씬 더 간편해지거든. 자, 제 논리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딱 했어. 뭐 서윤이가 이겼든 누가 이겼든, 자, 누가 이겼든 서윤이가 이기고 우석이가 졌어요. 얘가 승, 얘가 짐, 패. 아이고, 패. 자, 이렇게 됐다가 쳐. 그러면 얘는 두 계단을 올라가고 우석이는 한 계단을 내려가죠. 그죠? 결국 전체 계단 수는 얼마 올라가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한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죠? 결국 두 사람이 합친 거는 올라간 것을 합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졌어요. 이번에는 서윤이가 이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요걸 지워줘야 되겠지? 요걸 지워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가 3번 이기고 우석이가 1번 졌어요. 어이구. 서윤이 혼자 이겼다고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떠오른 걸 바로 하려고 하니까. 자, 우석이는 3번 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서윤이는 총 몇 계단을 올라가냐 하면 6계단을 올라가요. 2 곱하기 3을 올라가. 그지? 그럼 총 6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우석이는 어떻게 되냐면 3계단을 내려가. 그지?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3이라는 값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얘랑 이긴 횟수가 서로 달라요. 그죠? 이긴 횟수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감 잡아보면, 자, 이게 승패가 결정될 때마다 한 계단씩 누군가는 올라간다는 거지. 그죠? 자, 우석이가 올라가든 서윤이가든 누군가든 올라가요. 합계가. 근데 서윤이가 올라간 개수가 총 3계단이고 우석이가 올라간 개수는 총 9계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위바위보를 이 둘을 더한 값 12번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번. 왜냐하면 몇 번 했냐? 서윤이가 3계단을 올라갔어. 우석이는 생각하지 말고. 서윤이가 3계단 올라갔다는 얘기는 서윤이가 올라간 거에다가 우석이가 내려간 걸 뺀 값이 3계단이란 얘기거든. 자, 우석이가 9계단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석이가 이긴 개수에다가 서윤이가 진 개수를 더한 게 9계단이란 얘기거든. 결국은 서윤이가 3계단 올라가려면 가위바위보를 3번 해야 되고 우석이가 9계단 올라가려면 가위바위보를 9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총 합계가 저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올라간 계단 수를 합치면 가위바위보 한 횟수가 돼요. 근데 이거는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내려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이가 1이기 때문에 합계를 그냥 쓰면 돼. 차이가 2가 되면 저 더한 것을 2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려워진다. 점점점. 이기면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간다고 그랬을 때 이 차이는 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올라간 것과 올라간 것의 합계가 지금 12이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가위바위보를 6번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2로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얘기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야, 이거 뭐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없네. 이걸 컷을 할까?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요것만 집중해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대단원 2단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이 부분의 단원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교재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푸는 문제가 개념 플러스 유형책 많이 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블랙라벨 질문 요즘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블랙라벨, 요런 것들, 질문에 있던 문제 같이, 그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이게 자꾸 미뤄지는데, 프린트를 만들어서 요 링크에다가 열어놓고서 밑에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영상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라도 그걸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후에라도 만들어서 올리면 영상에 또 거기다가 영상을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꼭 보시고 거기에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메시마 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 그 링크 번호를 딱딱딱 해놓을게요. 누군가 하겠지? 그지? 1번 문제 몇 분 몇 초에 있음 2번 문제 몇 분 몇 초 이렇게 시간 링크를 걸어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쨌든 자, 이 영상들도 다 번호도 이게 시간 링크 누군가 좀 해주면 고맙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까먹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